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물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자동화 회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회로 부분만 똑 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쇄가 특기인 포켓몬에게 나무 열매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박치기로 대량의 열매를 수집하는 것도, 포켓몬에게 열매를 일일이 맡기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포켓몬이 알아서 분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이 시스템의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포코피아에는 보송보송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위를 놓으면 사방 5칸이 바싹 마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무가 마르면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필요한데요. 화면 일시정지하시고 준비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준점부터 잡아볼게요. 나무를 심고 싶은 지역에 6개의 잔디 블럭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땅을 파주면 되는데요. 구덩이의 길이는 최대 10칸까지 자유롭게 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 보송보송 바위를 골고루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한 많이 넣어줄수록 좋은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넣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송보송 바위는 농스톤을 처음 만난 동굴에서 하나 얻으실 수 있고요. 이걸 복사해서 대량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송보송 바위를 여러 개 넣는 이유는 속도 때문인데요. 보송보송 바위를 한 개만 설치하면 주변이 마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설치해서 최대한 빨리 땅을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송보송 바위를 모두 설치했다면 이제 그 위에 잔디 블럭을 설치해 줍니다. 제일 앞에 있는 잔디 블럭부터 시작하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물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무 블럭으로 잔디 블럭을 빙 둘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길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회로를 만들 차례입니다. 바닥부터 블럭을 5칸 위로 쌓아 주시고요. 폭 7칸짜리 평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곳에 회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정 가운데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디귿자 물길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보기 편하게 별 블럭을 사용해 줬는데 이건 취향 문제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블럭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귿자가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 블럭을 빙 둘러 주시고요. 빙 둘러진 블럭 한가운데를 나눠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끝에는 블럭을 채워 막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아이템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순서와 방향에 주의해 주세요. 왼쪽 벽면에 타이머 역할을 할 나물빼미 시계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센서를 설치할 건데 센서의 레이저는 꼭 시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덮개 창문을 설치해 주시고요. 덮개 창문 앞에 또 센서를 설치합니다. 이번 센서의 레이저는 북쪽 방향을 바라보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제 물길에 수문을 설치하고 센서도 설치해 주세요. 이번에도 회로의 위쪽 방향을 바라보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점검 해볼게요. 회로의 왼쪽은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로의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벽면 끝에 알람 시계를 설치하고 센서를 설치합니다. 센서의 레이저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럭 너머에도 시계를 바라보도록 센서를 설치해줍니다. 센서 앞에 덮개 창문을 설치하면 회로 설계가 끝이 납니다. 회로의 오른쪽이 이런 모양새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칠리 소스를 마시고 여기 이곳이랑 나물빼미 시계 앞에 용암을 뱉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물을 마시고 수문 안쪽에 뱉어주시면 회로 제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만드신 회로가 이 모양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뭔가 다르다 싶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원래 이 회로는 1시간에 한 번 나물빼미 시계가 울리면 덮개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작동되는데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냥 제가 직접 열어볼게요. 덮개문이 열리면 용암이 흐르면서 수문의 센서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럼 수문이 닫히고 물이 차단되고요. 물이 없으니까 보송보송 바위가 깔린 바닥은 바싹 마르겠죠. 용암은 계속 흘러 알람시계 앞에 센서에 닿고요. 이때 덮개문이 열리고 반대쪽에 용암이 흐르거나 차단되게 됩니다. 반대쪽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덮개문 앞에 있는 센서에 닿으면 덮개문이 닫히고요. 덮개문이 닫히면 용암이 끊기고 이걸 또 수문 센서가 인식해서 이번에는 수문이 다시 열리고 물이 흐르게 됩니다.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나무를 심어야겠죠. 나무는 물길이 닿는 선까지 심을 수 있지만 저는 각 나무별로 8개씩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의 끝은 그냥 둬도 괜찮긴 한데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땅을 파서 물길이 깔끔하게 빠지도록 만들어줬고요. 철망 바닥까지 설치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제 물감을 만들어줄 포켓몬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포켓몬 도감에서 분쇄가 특기인 포켓몬을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포켓몬을 공장 앞으로 이사시켜주면 됩니다. 집은 문 달린 공간에 가구 3개만 놓으면 집으로 인식되니까 너무 정성 들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구를 놓으실 때 포켓몬과 상호작용이 안 되는 아이템을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의자, 침대 같은 거요. 자, 알아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서 쉬거나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왜? 쓰레기! 집 앞에는 모두의 박스를 꼭 설치해줍니다. 그래야지 포켓몬들이 여기서 열매를 꺼내서 물감을 만들고 만든 물감도 이곳에다 보관해주거든요. 자,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메시 정각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수문이 닫히고 물이 끊깁니다. 그러면 나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고요. 잠시 후 물이 흐르면서 열매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인 열매를 모두의 박스에 넣어두면 분쇄가 특기인 포켓몬이 알아서 물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시스템을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지난번에 업로드한 식물원 공장입니다. 이 영상도 재밌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본인도 자신의 포켓몬들을 착취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모두 안녕.